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상속증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속증에서 쉽지는 않죠. 결국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조항이 그 세법 조항이 생긴 취지 이런 것을 이해해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수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속세 계산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천조에 보면 상속의 순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직계비속, 두 번째 존속, 세 번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1번, 2번 같은 공동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태아는 출생한 걸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지만 배우자 상속 순위는 1호, 2호, 그러니까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같은 순위고 만약에 1호, 2호가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1, 2, 3 여기에 배우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민법 1001조에는 대섭상속이라고 있는데요. 이 직계비속 형제자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아들이죠. 그죠?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을 했다. 그 비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라든지 형제자매가 다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예를 들어 손자죠. 그죠? 손자가 있을 때에는 가름해서 그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손자가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숙모 아버지도 있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는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고모 삼촌은 당연히 이제 상속을 받을 거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의 배우자랑 아들, 손자죠. 대섭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를 잇는 거죠. 그죠? 대섭상속에서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97년에 괌에서 이제 칼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254명 가운데 229명이 숨졌다. 이날 10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 그 다음에 그 부인, 아들, 부부, 손자, 큰딸, 외손자, 외손녀 모두 죽었습니다. 회장 부모도 이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회장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자식들하고 자식 아들이랑 큰딸이랑 다 죽었습니다. 손자녀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다. 근데 유일하게 참변을 피한 사람은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사위,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 사위. 결국 이제 1000억은 누가 상속을 하느냐?
자, 우리나라 민법상 순위를 보면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도 없죠, 그죠? 그럼 결국 배우자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위가 이 1000억이라는 재산을 상속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이 회장의 자녀하고 부모가 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속을 받아야 된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피가 섞인 거죠, 그죠? 이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근데 사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죠, 그죠? 그거에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되느냐? 대법원 판례가 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며느리의 대섭상속이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만 대섭상속이 인정하는 건 남녀 평등, 부부 평등에 반한다. 그래서 1990년에 민법 개정되면서 사위한테도 대섭상속을 인정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부모 내지 장인, 장모를 봉양하고 간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딸이나 사위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대섭상속이라는 것은 이 혈족상속, 피를 맺은 그런 상속보다는 결국 충돌하는 거죠. 그죠? 피가 우선이냐, 이런 대섭상속이 우선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피상속인의 반계혈족에 불과한 형제자매들은 상속을 받을 그런 지위가 없다. 결국에는 사위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해서 대섭상속할 수 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사위가 모든 재산을 받고 가버렸죠. 형제자매들은 닭 줬던 강아지 신세입니다.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죠. 혈연관계가 과연 부부관계보다 더 진한가? 부부관계가 혈연보다 더 진한가? 그죠?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혼을 해가지고 이 사위나 며느리가 됐다. 그랬을 때 단기간에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종의 행운이죠, 행운. 그 사전 정의할 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대섭상속으로 정여세보다 오히려 상속세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이 배우자가 모두 가져간다. 형제자매보다는. 자, 세대를 건너뛴 상속. 정여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속인이 자녀가 아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다. 결국에는 손자, 손녀라는 소리죠. 아니면 정손자, 정손녀. 이럴 경우에는 이 계산한 상속가에게 30%를 할증을 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면 40%를 할증을 합니다. 다만 대섭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 수 없이 아들이 상속받았을 때는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상속받았을 때는 그때는 할증을 하지 않겠다. 할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세대를 건너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정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생략 정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득이 됩니다. 30%를 할증을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5억 원짜리 상가를 아들한테 줬다가 손자한테 다시 넘겼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정여세가 7,600만 원, 5억에서 5천만 원 공제하고 20% 때리고 1,000만 원 누진 공제하면 한 7,600만 원 나옵니다. 취득세 2천만 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들도 마찬가지죠. 요거 딱 2배입니다. 합계 1억 9,200이 나오죠.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한테 정했을 때는 30%만 할증하면 됩니다. 정여세 9,800만 원,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되죠. 그래서 거의 한 7, 8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30%를 할증하더라도 30%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건 실제로 신문에 많이 난 케이스입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옛날에 이분의 장모가 아들한테도 정여하고 딸한테도 하면서 손녀한테 바로 정여를 했습니다. 4분의 1 정여한 거죠. 그리고 이 딸이 손녀한테 차용증하고 금전 내차 계약을 맺어서 이자도 주고받고 했습니다. 상당히 정여세를 줄였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대 생략 정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정여의 한 3.5% 정도가 세대 생략 정여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강남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손자 손녀한테 바로 정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 생략은 정액 건수라든지 정여재산 가액을 한번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여를 사전에 하면 상속보다는 이제 유리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사전 정여를 불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으로만 받았을 때 상속세 재산이 이제 6억이었다. 상속 재산이 장례비 제외하고 5억 8,500에 대해서 일괄공제 5억 원하고, 그 다음에 이 6억 원을 전부 다 금융재산으로 받았으면 20% 공제되죠, 그죠? 금융재산 공제 1억 2천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상속세 낼 게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정여를 미리 했다. 6억 원 중에 3억 원을 미리 정여를 했다. 2명한테 그렇게 했으면 공제가 이제 5천만 원씩에서 1억이 공제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2억 원에 대해서 정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2억 원에서 정여세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왜냐면 1인당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 10%하면 1천만 원, 1천만 원이 2명이니까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여세를 냈겠죠, 그죠? 그 이후에 10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3억 원하고 사전 정여한 3억 원이 이 상속재산이 되죠. 사전 정여한 재산도 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용 500이 아니라 1,500입니다. 1,500을 빼면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습니다. 5억 8,500, 5억 8,500. 그러지만 상속 공제가 틀려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 상속 공제액에서 정여세 과세 표준, 요 정여세를 과세한 요건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세를 과세한 부분은 상속공제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정해세를 빼줍니다. 기납부한 정해세를 빼주기 때문에 여기 과세 표준에서도 제외를 한다. 그렇게 되면 5억 8,500에서 이 3억 8,500만 빼고 2억 원이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2억 원에 20% 하면 1,000만 원 누진공제하면 3천만 원이 나옵니다. 3천만 원에서 정해세 낸 거 빼더라도 결국 상속세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 결국 정해세 2천만 원 냈고 상속세도 다시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사전정해 안 했을 때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재산이 나중에 상속세 10억 미만,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고 이럴 때는 굳이 사전정해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어차피 나오지 않으니까 미리 절감한다고 정해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줄 거면 빨리 주라는 건 결국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 이 상속재산, 총상속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국내, 국외 모든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 이 본래 상속재산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대여금 채권, 유가증권. 그 다음에 이제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들한테 정해를 했으면 그거를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정해한 부분. 사전 정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이나 신탁재산이나 퇴직금은 원래 피상속인의 상속 고유재산은 아니지만 이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사용이 불분명한 거, 그 다음에 또 상속 개시 전에 부담을 했다든지 요거 과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라 그랬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합치면 총 상속재산이 된다. 이러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속재산이 있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등은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장례비, 채무 이런 것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자,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상속 공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를 했으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해주고 이 두 개를 빼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생략을 했으면 30% 할증한다. 신고세액 공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납부할 상속세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상속공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그 다음에 사람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있는데 자녀공제는 성년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인 경우는 1,000만 원 곱하기 19세까지, 만 19세까지 자녀 연수입니다.
10살이면 9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 또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데 기대 연명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20살이다. 근데 기대 연명연수가 80살이다. 그럼 60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60년, 60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제하고 인적공제하고 합친 금액이 이 일괄공제라고 있습니다. 5억 원인데요. 5억 원보다 크면 큰 금액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제, 인적공제 합친 거랑 5억 원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5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5억 이상이다. 그러면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을 상속받았다. 금융재산은 예금이죠. 그죠? 예금. 예금은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2억 원까지 해주는데요. 금융재산이 10억 이상이면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대충 한 20%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금융재산이. 그 다음 동거주택 공제는 이제 주택 상속이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주택 부모랑 같이 동거를 하다가 이 1세대 1주택으로 같이 동거를 하다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뭐 재해가 났다. 재해 손실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표인데요.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그 다음 30억 원 초과하면 50%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과세표준이 그럴 때죠. 그죠? 상속재산이 아니고 과세표준.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금을 계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진세율이죠. 그죠? 점점 과세표준이 커질 때마다 세율이 올라갑니다. 요거를 구간 금액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9억이다. 그러면 9억은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럼 요 부분,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적용합니다. 1억 원은 10%. 그죠? 그 다음에 5억에서 1억 빼면 4억이죠. 4억은 20%. 이제 마지막으로 9억이니까 9억에서 5억을 빼면 4억입니다. 요거는 30%. 이렇게 각각 곱하면 1,000만원, 8천만원, 1억 2천 해가지고 총 상속세액이 2억 1천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요 구간이 요 세 번째 구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세율이 30%죠. 그죠? 그럼 9억에다가 30%를 곱합니다. 그러면 2억 7천이 나오죠. 거기다가 요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6천만 원을 빼주면 2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구간 금액별로 계산했을 때랑 누진공제 방법으로 했을 때랑 결과는 같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 누진공제 방법이 쉽죠. 해당하는 구간의 최고세율만 적용하고 공제액만 빼주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아들, 딸한테 각각 1억 원을 증여를 했다. 각각 2억 원을 증여한 거죠.
아파트를 8억 7,500에 매각을 했는데 불분명하다. 그 돈이 불분명하다.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은 예금만 10억이다. 사망은 2020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돌아가신 이후에 수령을 했다. 상속인은 배우자들 딸 3명이다. 법정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15년 요 사전 정의한 거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불분명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1년, 2년 된 거죠, 그죠? 2년 전에 5억을 초과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그죠? 80%만큼. 그리고 예금이 10억 원 있으니까 금융재산, 금융상속공제 있을 겁니다. 2억 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요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예금 10억이죠, 그죠? 10억. 그 다음에 아들, 딸에게 사전에 정의한 재산이 2억이라 그랬습니다. 1억씩. 2억. 그 다음에 이 사망 2년 전에 5억을 초과하는 금액. 아파트 매각대금 8억 7,500이 사라졌죠, 그죠? 요거에 20%, 1억 7,500 아니면 2억 중에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결국 7억 원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8.75억의 80%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상속재산이 21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까지는 5억이 공제되지만 5억을 초과하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만큼 공제가 됩니다. 30억을 한도로. 그렇게 되면 21억에 배우자 1.5, 아들, 딸 1, 1에서 3.5죠, 그죠? 3.5분의 1.5 하면 9억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억이 안 되기 때문에 9억 원을 전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공제보다 일괄 공제가 크죠, 그죠? 그래서 5억을 공제하면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10억에 20%니까 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결국 공제합 계획이 16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21억에서 16억 빼면 5억. 산출세액은 20%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 빼면 9천만원이 상속세, 산출세액이다. 물론 납부세액은 이제 신고세액 공제에서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예니까요. 실제 상속은 훨씬 더 복잡하죠, 이거보다. 이런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알기 쉬운 상속정의세 10회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